수술 후 구속 상승, 최희준 사례로 본 KBO 부상 복귀 투수의 구조적 맥락. 이 글은 공개된 보도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분석이며 공식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 선수 및 팀의 상황은 보도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1. 왜 이 현상이 주목받는가? 투수가 어깨 수술을 받고 돌아왔을 때 수술 전보다 구속이 빨라지는 일은 통계적으로 드물다. 일반적인 기대치는 수술 전 수준의 85에서 95% 회복이며 완전 회복만으로도 성공적인 재활로 평가된다. 그런데 최희준이 615일간의 공백 끝에 던진 공의 최고 구속은 154.3km, 평균 구속은 151.6km였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부상 이전 그의 주무기였던 패스트볼은 150km에 가까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3에서 4km 이상의 상승이다. 이 사실이 의미 있는 이유는 수치 자체만이 아니다. 문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개선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현상인가에 있다. 2. 어깨 연골 부상과 재활의 특수성. 최희준이 진단받은 우측 어깨 연골 부분 손상은 KBO 투수들에게 종종 나타나는 유형의 부상이다. 어깨 관절의 연골 구조, 특히 관절순, 레브럼 부위의 손상은 팔꿈치 인대, UCL 손상과는 다른 경로를 따른다. UCL 재건술, 소위 토미 존 수술, 위 경우 재활기간이 통상 12에서 18개월이며 복귀 후 구속 상승이 보고된 사례가 일부 존재한다. MLB에서 토미 존 수술을 받은 투수 일부가 복귀 후 구속이 올랐다는 관찰은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주요 가설 중 하나는 수술 이전 이미 손상된 인대가 투구 메커니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고, 수술 이후 통증 없이 완전한 동작을 구현하게 되면서 구속이 회복 이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어깨 연골 손상의 경우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만약 최희준이 부상 발생 이전부터 어깨 통증이나 불편감을 안고 투구해왔다면 그 상태에서 측정된 구속이 곧 그의 진짜 최대 구속이라고 보기 어렵다. 온전한 어깨로 처음 마운드에 오르는 상황이라면 측정치가 높아지는 것 자체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다만 이 가설은 어디까지나 추론이며 부상 전 실제 건강 상태와 투구 시 어깨 상태에 대한 의료적 기록이 없는 한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재활 기간 동안 체계적인 기초 체력 훈련과 투구 메커니즘 교정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실전 경기를 뛰지 않는 1년 이상의 시간이 오히려 근본적인 동작 교정의 기회가 되었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 역시 단정할 수 없는 영역이다. 3. KBO 내 유사 사례와의 비교. 3에서 1. 부상 복귀 후 구속 상승 사례. KBO 역사에서 어깨 혹은 팔꿈치 수술 이후 복귀하여 부상 전보다 높은 구속을 기록한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논의되었던 사례는 팔꿈치 수술을 받고 복귀한 일부 투수들로 재활 과정에서 투구 그립이나 릴리스 포인트가 바뀌면서 공의 회전수가 달라지거나 구속이 변화했다는 분석이 있었다. 단, 이런 경우 대부분은 부상 전 이미 구속 저하 징후가 있었거나 혹은 나이에 따른 자연적 구속 감소가 부상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던 케이스였다. 최희준의 경우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점은 그가 부상 당시 비교적 젊은 나이였다는 사실이다. 2018년 신인 드래프트 지명자이므로 현재 20대 중반에 해당한다. 젊은 투수가 수술 후 오히려 구속이 올랐다면 이는 잠재력의 발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나이가 많은 투수였다면 회복의 성공으로 보겠지만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는 연령대라면 수술이 아이러니하게도 발전의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3에서 2. 이적 후 재발견 패턴. 최희준의 커리어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구조적 맥락은 이적 후 재발견 패턴이다. KT에서는 기용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고 롯데 이적 후에도 수치상의 성과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그러나 롯데는 그를 방출하거나 재트레이드하지 않고 롱리리프로서 꾸준히 활용했다. KBO에서 이런 패턴은 종종 나타난다. 팀이 바뀌면서 역할 정의가 바뀌고 그 안에서 선수가 자신의 포지셔닝을 찾는 구조다. 수치 기록은 좋지 않지만 특정 팀의 전략적 구성 안에서 역할을 유지하는 투수가
부상 혹은 포지션 전환 등 외부 충격을 통해 재조명받는 사례는 KBO에서 드물지 않다. 최희준의 경우 부상이 오히려 그 재조명의 계기가 된 아이러니가 있다. 4. 트레이드 평가의 시간 지연 문제. 2021년 트레이드 당시 롯데는 신봉기와 박시영이라는 두 명의 야수를 내줬다. 트레이드 직후 평가는 엇갈렸다. 이적 후 최희준의 에라는 6에서 7대를 유지했고, 이 수치만 보면 롯데가 교환 가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시각도 있었다. 그런데 트레이드 평가는 단기 성과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신봉기와 박시영이 이후 KT에서 어떤 경로를 걸었는지, 그리고 최희준이 부상 전 5년간 롯데 불펜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했던 이닝 소화 역할을 금전적 자원 관점에서 환산하면 어느 쪽이 더 유리했는가를 한 시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트레이드는 거래 당시의 판단이 아니라 계약 기간 전체에 걸쳐 평가되어야 하며, 5년이 지난 지금 최희준이 부상 전보다 향상된 구속을 들고 돌아왔다면 이 트레이드의 결론은 아직 쓰이는 중이라고 봐야 한다. 5. 1이닝 샘플이 갖는 해석의 한계. 다만 이 모든 분석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4월 7일의 등판이 단 1이닝이었다는 사실이다. 스포츠 통계에서 소규모 샘플은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투수의 구속은 기온, 피로도, 대결 타자 유형, 투구 전략, 심리적 흥분 상태 등 수많은 변수에 의해 달라진다. 복귀 첫 등판, 그것도 팀이 대량 실점 중인 비교적 부담이 낮은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투구수가 적고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있었던 컨텍스트에서 구속이 높게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다. MLB의 경우에도 복귀 첫 등판에서 인상적인 구속을 보여준 뒤 시즌 내내 유지하지 못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반대로 첫 등판이 오히려 신중한 관리하에 이루어져 실제 역량보다 낮게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154.3km라는 수치가 최희준의 시즌 전반에 걸친 평균적 역량인지, 아니면 특수한 조건이 맞아떨어진 순간의 피크인지는 지켜봐야 한다. 롯데 구단 역시 마찬가지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선수를 조기에 과부하시키는 것은 재발 부상의 위험을 높이며, 어깨 수술 후 복귀 투수에게 특히 이닝 관리는 중요한 변수다. 6. 구속 이상의 문제, 제구와 커맨드. 최희준의 첫 등판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지점은 9구짜리 승부가 2번 있었다는 사실이다. 최원준을 상대로 9구 만에 2루수 땅볼, 안현민을 상대로 9구 만에 삼진을 잡았다. 아웃카운트는 생산했으나 타자당 평균 구수가 높은 편이었다. 구속이 아무리 높아도 불필요한 볼을 많이 던지면 고부하 이닝이 되어 팀 불펜 운용에 부담을 준다. 복귀 초기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볼 배합 불안정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최희준의 역할 상승은 삼진율이나 볼넷 비율 같은 지표에서 더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 KBO 불펜 투수의 효율성은 흔히 이닝당 투구수, 피안타율, 그리고 구종 배합의 다양성으로 평가된다. 154km 패스트볼을 주무기로 하되 이를 보완하는 변화구 커맨드가 뒷받침된다면 설득력 있는 셋업맨 후보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 타자에게 패스트볼 타이밍이 노출될 위험도 상존한다. 7. 팀 상황이 만드는 독특한 압력. 7연패를 기록하고 있는 팀 안에서 특정 선수의 개인적 성과가 부각될 때 그 선수에게 걸리는 기대와 압력은 평소보다 훨씬 크다. 팀이 부진할수록 희망의 불씨가 될 존재를 찾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한 번이 인상적인 등판이 과도하게 해석되는 위험이 있다. 롯데 입장에서는 최희준이 단기 반등의 촉매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수술 후 복귀 투수에게 팀 부진의 해결사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선수 관리 측면에서 신중을 요한다. 복귀 초기에는 등판 빈도와 이닝 수를 조절하며 몸 상태를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방식이 장기적 관점에서 선수와 팀 모두에게 유리하다. 마치며 최희준의 복귀 첫 등판은 그 자체로 여러 질문을 동시에 던진다. 부상 전보다 빨라진 구속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샘플이 만들어낸 착시인가? 어깨 수술 후 구속 상승이라는 패턴이 KBO에서 재현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은 무엇인가? 5년을 끌어온 트레이드의 최종 평가는
지금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인가? 어떤 질문도 아직 답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이 사례를 흥미롭게 만드는 이유다.